미니로봇님 번역, 레딧 괴담, 릴린 매드입, 9화. 여기가 어디야? 여긴 교사 휴게실이란다, 릴리. 위트모어 보건선생님이 말했다. 아마 맞겠지. 목소리가 똑같다. 보건선생님으로 온 지 벌써 2년 됐다. 위트모어 선생님 전에 있던 페이 선생님은 학생들이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맨날 보건실 가면 체온 재고 괜찮다며 다시 교실로 돌려보냈다. 전에 제인이라는 애가 속이 울렁대서 보건실을 간 적이 있다. 그때 페이 선생님이 제인이를 다시 교실로 돌려보냈는데 결국 사회 시간에 제인이가 인간 분수라도 된 것처럼 엄청나게 토했다. 그때 진짜 더러웠는데. 바르게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교사 휴게실은 처음인데 학생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교사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걸린 학생은 손가락 하나가 잘려서 나온다는 소문도 있다. 솔직히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사람은 못 봤다. 내가 아는 사람은 전부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싱크대 옆엔 커다란 커피포트가 보였고 주변에 탁자와 의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하지만 지금 휴게실에 있는 건 나와 위트모어 선생님이 전부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질문에 위트모어 선생님이 네가 아파서 참 안쓰럽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라는 표정으로 미소 짓더니 말했다. 조례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단다. 아, 맞네. 알고 보니 검은 여자가 초대 손님이었고 검은색 연기가 내 발 주변을 에워싸고 누가 기침을 해댔지. 맙소사. 죽음의 천사가 초대 손님이라니. 아직도 그 여자를 둘러쌌던 연기가 복도로 퍼져나가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 대답이 너무 두려웠지만 알 건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보건선생님이 좀 놀란 듯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라고? 몇 명이나 죽었냐니? 아무도 안 죽었어, 릴리. 그냥 너 혼자 기절한 거란다. 가끔 그럴 수 있어. 가스가 새거나 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누가 기침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이 캄캄해지기 직전 학생들 사이로 기침 소리가 들렸던 게 기억난다. 보건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하듯 손을 볼에 갖다 대더니 뭔가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기침이라... 아마 드르 샌더스였을 거야. 천식이 있어서 그래, 릴리. 그게 다란다. 지금 보건실에 있어. 그래서 너는 교사 휴게실로 데려온 거란다. 그게 누구야? 누군진 몰라도 이번 일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걔는 괜찮아요? 그럼 괜찮고 말고 흡입기만 있으면 된단다. 흡입기라니 뭔가 우주 과학 같아. 검은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보건선생님이 아리송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 조례 시간에 왔던 경찰 아줌마요. 아, 플로레스 경관님 말이구나.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아마 조례 끝나고 가시지 않았을까? 경찰관은 바쁜 분들이잖니. 보건선생님이 일어나더니 옷 매무새를 다듬었다. 어른들은 자주 지저분해지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일어날 때마다 옷을 정리하고 터는 거겠지? 조례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했다. 기절한 탓에 플라워 경관이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듣지 못했다. 애완동물 가게 주변을 어슬렁대는 죽음의 천사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던가. 교실에 가도 돼요? 그러자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지가 지금 오고 계신단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아빠가 아니라 파스칼이다. 파스칼이 여전히 놀이터에서 날 기다리고 있는데 부디 기다리고 있기를. 파스칼이 든 가방을 그네 옆에 두고 메로디스와 리사 윌치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그대로 교장실까지 불려갔던 참이었다.
그나저나 지금 몇 시지? 11시가 다 됐네. 이제 30분만 있으면 점심시간이고 그 다음에 휴식시간이다. 빨리 가서 파스칼을 데리고 와야 해. 그네 옆에 가방을 두고 와서 가지러 가야 해요. 정직함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러자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래. 하지만 가방만 챙겨서 바로 와야 한다. 죄송해요, 위트모어 선생님.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파스칼을 챙겨서 메러디스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펠릭스 아저씨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족제비를 조심하라고 말은 해줬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복도를 따라서 교장실을 지나갔다. 책상에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내가 지나가는 걸 못 본 것 같다. 다행이다. 괜히 눈 마주쳤다가는 나보고 또 어디 가냐고 물어볼 테니까. 놀이터로 나갔더니 다행히 가방이 그대로 있었다. 진짜 다행이다.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이다. 사실 하나뿐인 가방이지만 지난 몇 년간 맸던 가방 중에서 이게 가장 마음에 든다. 옆으로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자말이나 그레그가 가면서 건드린 거겠지? 하지만 안에 있는 파스칼이 나더러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하는 걸 보니 더 반갑다. 날 두고 가지 말았어야지. 파스칼이 말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욱더. 나도 알아. 미안해. 파스칼이 너그럽게 날 받아주리라는 걸 안다. 파스칼은 천사이고 천사는 용서를 잘하니까. 뭐 용서도 천벌도 다 잘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비밀도, 그리고 불도. 파스칼, 메러디스 집이 어디야? 메러디스 집에 가면 안 돼. 파스칼이 말했다. 병원에서 봤던 이상한 아저씨가 메러디스를 찾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말했다. 파스칼, 우리 전날 밤에도 이 이야기 했잖아. 메러디스가 위험하다는 거 너도 알잖아. 메러디스 집에 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거야. 내가 죽어? 그건 알려줄 수 없어. 뭐? 알려줄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모든 걸 알잖아. 그리고 나보다 미래도 더 잘 보면서. 파스칼, 너도 계획을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내가 살지 죽을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 외부 요인이 너무 많아. 너데니엘, 두마와 라제일이 뒤섞이며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 마음이 답답했다. 파스칼이 나 모르는 비밀을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파스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천사들이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자 파스칼이 말했다. 거의 그런 셈이지.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지금 진짜 좋은 책 읽는 중인데 아직 다 못 읽었단 말이야. 그리고 언젠가 걔도 키우고 싶은데 그것도 쉽게 죽지 않는 덩치 큰 녀석으로. 혹시 내가 플라워 경찰 아줌마랑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나저나 그 아줌마는 대체 뭐야? 우리 학교엔 왜 왔지? 혹시 날 찾으러 온 건가? 어쩌면 메러디스를 찾아온 걸지도 몰라. 플라워 경찰이랑 펠릭스 아저씨랑 같은 편이라서 메러디스를 같이 잡으러 다니는 거야. 빨리 메러디스를 찾아야 해. 메러디스 집이 어디야? 아빠 차가 학교 앞에 서는 게 보였다. 그네에서 파스칼과 대화하는 내가 보이려나 모르겠다. 아빠가 날 찾기 전에 빨리 메러디스 주소를 알아내야 한다. 파스칼이랑 대화하는 걸 들키면 혼나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 대화하거나 몰래 하지 않으면 또 파스칼을 빼앗길 거다. 결국 파스칼이 포기하고 주소를 알려주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지 말라고 우게 됐다. 들은 주소를 속으로 계속 읊었다. 같은 걸 계속 말하면 외우기가 더 쉬워지니까. 지금처럼 어디 적을 곳이 없을 때는 더욱더 도움이 된다. 물론 쓸 종이나 도구는 다 있지만 보건 선생님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아빠랑 이야기하는 게 보여서 말이다. 선생님이 그네 옆에 있는 나를 보고 손짓하는 동안 아빠가 조퇴종이에 뭔가를 끄적였다. 차로 다가갔다. 위트모어 선생님이 차창에 기대서 내가 기절했던 것과 내일 정상적으로 등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빠는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빠가 화났는지 아니면 걱정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보건 선생님이 내 가방과 파스칼을 받아서 차 안으로 넣어주고 나는 뒷좌석에 앉았다. 릴리, 잠깐만. 파스칼이다. 하지만 파스칼 말을 들을 때가 아니다. 안전띠를 매는데 시야가 또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떤 미래인지 알아보려고 집중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낯선 풍경.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미래람? 그럼 릴리, 보건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푹 쉬렴.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감사합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이상했다. 감기라도 걸린 걸까? 내가 본 미래에서 우리 차는 작은 초록색 집 앞에 멈추었다. 우편함을 바라보자 그 위에 86이라고 쓰여있다. 메로디스 주소랑 같은 숫자네. 아빠랑 같이 메로디스의 집에 가는 건가 봐. 그 말은 내가 아빠를 설득해서 함께 메로디스에게 경고하러 가는 건가? 잘됐다. 파스칼은 내가 안 갔으면 하지만 아빠랑 같이 가니까 좀 나을 것 같다. 차가 학교 주차장을 출발했다. 뭐지? 냄새가 이상한데? 차 냄새가 달라. 세차했을 때 느끼는 그 낯선 느낌이다. 아빠? 하지만 백미러로 나를 보는 눈동자는 아빠가 아니다. 너무 작고 반짝이는 족제비 같은 눈동자다. 미안하지만 네 아빠가 아니란다, 릴리. 펠릭스 아저씨가 말했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뭐야? 왜 족제비 아저씨가 우리 아빠 차에 있어?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재빨리 안전띠를 풀었지만 아저씨가 운전대를 확 꺾는 바람에 차가 앞뒤로 마구 흔들렸다. 이렇게 막 모는 차 안에서 안전띠를 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해. 어차피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차에서 뛰어내릴까? 최근에 길가에 로드킬을 많이 봤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진 않다. 우리 아빠 어떻게 했어요? 아저씨를 향해 고함쳤다. 죽였어요? 아저씨가 뒤를 돌더니 씩 웃었다. 아니, 뒤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거대한 트럭에 치인다고요. 앞을 봐야지, 미친 쪽제비야. 재빨리 앞을 보라고 손짓했지만 세계 공통어인 앞을 봐, 이 멍청아 제스처를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같다. 내 아빠는 괜찮아. 당장은 말이지. 메로디스 만나러 학교에 오려고 했는데 네가 참 똑똑한 녀석이지 않니? 안 그래? 어떤 방면에서는 그렇겠지. 이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아저씨가 메로디스를 죽이리라는 것도 안다. 왜냐하면 메로디스가 아저씨의 아들 조이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내가 반에서 1등은 아니지만 케첩을 케찹이라고 써도 말귀는 알아먹는 수준이다. 그래서 네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메로디스를 만나러 가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어. 난 네가 어디 사는지 알지만 메로디스의 집은 모르거든. 그리고 너도 처음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시간만 주면 알아내리라 믿었지. 저 아저씨는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즐기는 사람인 것 같다. 그게 바로 사람을 아는 거란다, 릴리.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네 아빠처럼 말이다. 병원에서 알아낸 네 정보 덕분에 너희 집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가 입술 끝을 말아 올려 소름 돋는 쪽제비 미소를 지었다. 다 끝나면 알려주마. 다 너 하기에 달려있어. 앞좌석 가방에 들어간 파스칼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저씨 로켓이든 라지엘과 같은 이유로 입을 다문 거겠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순간 아저씨도 알아버릴 테니까. 파스칼이 내게 알려줘서 아저씨도 메로디스의 주소를 알아버린 것처럼. 파스칼과 라지엘은 아저씨가 내 근처에 있는 동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라디오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둘의 신호를 감지하니까 말이다. 인간 안테나, 머리카락도 있고 얼굴도 있는 안테나. 너무 화가 나서 뒷자리에 앉아서 아저씨를 한참 노려보았다. 펠릭스 아저씨, 메로디스는 조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백미러로 보이는 아저씨의 입술이 달싹대더니 약간 화난 듯한 눈빛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열받으면 눈이 더 반짝이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진짜 구슬이 따로 없다니까. 저 아저씨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눈으로 사는 걸까? 그 아이가 우리가 있던 무대에 불을 질렀어, 릴리. 메로디스는 화가 나지 않는 이상 뭘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걔의 잘못이라고는 그냥 아저씨 근처에 있었다는 게 전부잖아요. 나도 알아. 아저씨가 도로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애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 걔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여자애 하나 거의 죽일 뻔하지 않았어? 아니요. 리사 웰치를 여자애라고 불러주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다. 다른 거로 부르고 싶은데 뭐 욕조금통에 돈을 넣을 정도의 그런 단어로 말이야. 은행에 가서 새 동전 뭉치로 받아온 다음 욕조금통에 쏟아 넣으면서 집에 있는 모든 채소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한 바가지 욕을 해주고 싶다. 넌 정말 거짓말을 못하는구나, 릴리. 차가 로즈몬트가로 들어섰다. 파스칼이 말해준 메로디스 동네이다. 이제 몇 분 뒤면 메로디스 집에 도착하겠네. 그 애를 해치지 말라고 설득할 수도 없고 도착해서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 뭔가 제대로 저질러야 해.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저씨. 그의 쪽제비 같은 반짝거리는 구슬 눈동자를 보며 말을 꺼냈다. 아저씨가 날 돌아봤다. 응? 사고가 날 거예요. 내 말에 아저씨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쳤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나는 자리를 움켜쥐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았다. 동시에 자동차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기라도 하는 듯 아저씨의 손에서 벗어나 마구 돌기 시작했다. 천사의 손일지도 몰라. 천사에게도 손이 있나? 어쩌면 손이 100개나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천사도 지네 같은 모습일까? 으악. 차가 시속 80km의 속도로 달리는 와중에 옆으로 확 꺾였다. 아빠가 운전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빨랐을 거야. 아빠는 속도 제한 따위 죄다 무시하니까. 아직도 엄마는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아빠는 아직 살아있나 몰라. 부디 그러길 바란다. 연석으로 올라간 바퀴가
곧 울타리를 치더니 누군가의 앞마당에 심어진 나무를 들이받았다. 난 이미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겪었다. 그 사고로 오빠 로저가 죽었다. 타고 가던 자동차가 예고 없이 갑자기 멈추는 그 느낌은 정말 끔찍하다. 몸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만 우뚝 서버리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랄까? 누구도 돈 내고 타려고 하지 않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만나는 롤러코스터. 한순간 세상이 캄캄해진다. 정신을 차려보니 난 안전띠 덕분에 뒷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저씨는 앞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앞유리가 깨지면서 튄 파편이 온통 아저씨를 뒤덮고 있었다. 핸들에서 에어백이 터진 모양이다. 오빠가 죽었을 땐 저거 안 터졌는데 에어백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다. 되게 부드러워 보여. 아저씨가 옆으로 밀려나서 좀 안 되긴 했지만 그 에어백에 기대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다. 아무튼 이제 아빠가 엄청나게 화를 내겠네. 3개월 만에 두 번째 차를 말아먹은 거다. 뒷좌석에만 봐도 자동차 앞부분이 나무를 껴안듯이 완전히 뭉개진 게 보였다. 나무가 너무 다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나무야. 누가 내 쪽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괜찮니? 운동복을 입은 아줌마다. 저 아줌마를 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다음부터 아저씨에게 뭔가를 말할 때는 더 조심해야겠다. 아저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앞자리에 있던 아저씨가 끙끙대며 고개를 드는 중이었다. 등에 유리파편이 잔뜩 있었고 옆 얼굴도 많이 긁혔다. 코가 웃긴 모양으로 휘기까지 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꺼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아줌마에게 외쳤다. 안전띠를 풀려고 했지만 좌석이 뒤틀려서인지 버클이 사라져버렸다. 내 외침에 아줌마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문을 열려고 낑낑대는 게 보였다. 문도 껴서 잘 안 열리는 모양이다. 아줌마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119에 신고했다. 다행이다. 좋았어.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날 여기서 꺼내주세요. 앞문이 열리는 게 꼭 누가 음료수 캔을 찌그러뜨린 것 같았다. 고개를 들자 아저씨가 더는 보이지 않았다. 운동복 아줌마가 로즈먼트가에서 차가 나무를 박았다고 설명하는 중이었다. 놀라서 흥분한 작은 아이가 있다는 게 나를 말하는 것 같았다. 아줌마, 내가 놀라서 흥분한 이유는 나나 아줌마를 죽일 수도 있는 저 미친 아저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이잖아요. 설마 운동하다가 죽고 싶은 건 아니죠? 누가 땀에 절고 힘든 상태에서 죽고 싶겠냐고요. 이럴 시간이 없다. 아저씨는 먼저 메로디스를 찾으러 나간 것 같다. 마냥 여기서 기다릴 순 없어. 나도 뭔가를 해야 돼. 파스칼이 기다리라고 했다. 메로디스 집에 가지 말라고. 파스칼, 이번엔 네 말을 들을 수 없어. 내가 메로디스를 구하다 죽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안전띠를 벗어나 차 바닥을 기어서 앞좌석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가방에서 파스칼을 꺼냈다. 아, 점심으로 가져온 게 다 망가졌네. 이제 막 점심 먹을 시간인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배고픈 상태로 죽는 거였네. 배고프고 가슴팍도 아프고 안전띠 때문에 멍이 들 것 같다. 파스칼은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 기다려.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 내 말을 들어, 릴리. 날 믿어야 해. 난 널 믿어, 파스칼.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해. 운동복 아줌마가 앞좌석으로 기어나온 나를 보더니 괜찮은지 물었다. 아줌마, 내 머리 위로 온통 유리 조각인데다가
방금 나무를 박은 차에 탔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줌마는 그제야 펠릭스 아저씨가 사라진 걸 깨달은 것 같았다. 아니, 네 아빠는 어디 가셨니? 다치신 것 같은데. 그 사람 제 아빠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전 괜찮아요. 경찰이 오면 제발 로즈먼트 86번지로 가달라고 해주세요. 날 납치한 그 아저씨가 그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일단 앉아보렴. 아줌마가 날 잡더니 내 말은 깡그리 무시한 채 나를 차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아줌마 손을 털고 차로 박아 사라져버린 울타리 방향으로 달려갔다. 집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거나 차를 세우고 무슨 일인지 구경했다. 불쌍한 우리 아빠 차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 꼭 거대한 금속 뱀 같다. 바퀴 하나에서 바람이 새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신경도 안 쓴다. 머릿속을 울리는 파스칼 목소리를 떨치고 집에 붙은 번지수를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운동복 아줌마가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부디 경찰이 제때 86번지에 와줬으면 좋겠다.